안녕하세요. 재미의 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전 프랍펌 오너가 통계로 설명한 위닝 트레이더와 루징 트레이더의 차이를 프랍 트레이더 시각으로 해석해드립니다. 오늘은 핏백 채널의 영상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어요. 원본은 CFD 기반이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에이펙스나 라이프업 같은 해외 선물 프랍에 맞춰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평균적으로 22%, 그러니까 계좌 5개 중에 1개 정도가 평가 단계를 통과한다고 해요. 그리고 보상 단계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보상까지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까지 통과하는 사람은 대략 4%보다도 더 적은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위닝 트레이더들과 루징 트레이더들의 차이가 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먼저 평균 매매 횟수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통과하는 계좌들은 매매 횟수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이고, 실패하는 계좌는 7번에서 9번 정도, 이 정도 수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루징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과 계획이 없이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앞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오버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단 손익비인데, 통과하는 계좌들과 실패하는 계좌들의 평균적인 손익비 차이도 크게 나네요. 사실 해외 선물 프랍에서는 이 스윙 트레이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익비가 2 이상 나오는 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추세 방향으로 추세가 터질 때 분할 익절이나 불타기로 익절을 길고 크게 가져가는 게 통계적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루징 트레이더들이 영매매 아니면 물타기와 같이 손익비를 떨어뜨리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대로 위닝 트레이더들은 추세 매매, 불타기와 같이 손익비를 올려주는 매매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And if you have a negative RR, so you're risking 1 RR to get potentially 0.5 RR, so half of what you're risking, then you need to have an incredible win rate to make up for it. 방금 말한 것 같이 손익비가 저런 식으로 손절할 때 1, 익절할 때 0.5 이렇게 엄청 낮으면은 승률이 그만큼 엄청 높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재밌는데, 성공하는 계좌들이 통과하는 시간과 실패하는 계좌들이 터지는 시간보다 오래 걸려요. 성공하는 계좌는 성공할 때까지 9.41, 실패하는 계좌는 5일에서 7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네요. 시장에서 오래 남아 있으면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계좌 대비 적절한 리스크, 아니면 변동성에 따라서 적절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lower 리스크, 더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더 많은 위닝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럼 루징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볼게요. 첫 번째 말하는 건 손절, 익절 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터지는 계좌 트레이더들 중 최대 50%까지도 손절이 없다고 하네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충격이다. 그리고 변동성에 따라서 계약수를 조절하지 않아서 계좌 대비 너무 큰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도 이제 계좌를 터뜨리는 그런 루징 트레이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징 트레이더들은 평균적으로 손익비가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손익비를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들 때문이겠죠. 물타기, 영매매 이런 습관들. 그럼 이번에는 매매 습관 측면에서 볼게요. 역시나 일단 오버 트레이딩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루징 트레이더들은 매매 횟수가 하루에 7번에서 9번 정도로 상당히 많죠. 이건 근데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매매가 잘 안 되고 꼬이는 날들은 보통 매매 횟수가 많아져요. 앞에 손실을 메꾸고 싶어서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서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캘핑이 스윙보다 불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CFD의 내용이라서 선물 시장에 맞게 해석을 하자면, 하루에도 엄청 매매를 여러 번 하는 고빈도의 스캘핑보다 하루에 정말 좋은 셋업, 크게 먹을 수 있는 셋업에서 추세를 타고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통계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이번에 위닝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위닝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틀리면 어디서 손절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익절의 기준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세를 타고 길게 먹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하루에도 2번에서 3번 정도로 많지 않고 손익비가 되게 큰 매매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변동성이 집중되는 시간에
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나스닥은 미장 오픈 시간 혹은 뭐 파워 아워에 집중해서 거래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래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같이 일맥상통하는 게 보통 추세를 타고 길게 먹는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닝 트레이더들이 변동성이 집중되는 시간이 아니면은 이게 콘솔리데이션, 이게 갈리는 장세가 보통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갈리는 장세에 더 많이 계좌가 갈려 나간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럼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계좌 사이즈, 변동성에 맞는 비중을 사용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손절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확실한 매매 계획을 가지고 추세로 길게 먹을 수 있는 셋업을 가려서 타는 게 좋다. 습관적으로 영매매와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추세로 갈 때 길게 홀딩하고 있지 못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는 명확한 기준 없이 여러 종목을 매매하고 하루에 고빈도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버 트레이딩, 아니면 뭐 기준과 계획 없이 매매하는 횟수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 되는지, 하루에도 몇 번이 되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나침반도 등대도 없이 혼자 망망대해에 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제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